네,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또 주식회사 모네상스 대표로 일하고 있는 강신장입니다. 오늘 저의 짧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만 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앞만 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그 추월의 고속도로는 이제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만들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도로는 추월의 도로가 아니라 초월의 도로를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상상하지 못한 것을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즉 남다른 감성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생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그것을 다 모아서 얼마 전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감성의 끝에 서라인데요. 오늘 그 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분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자인 제가 시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어떤 시와 운명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의 이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대단히 짧은 시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시가 저를 때렸던 이유는, 저도 대추를 바라봅니다만 제 눈에는 대추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씨가 있다는 거 보입니다. 또 하얀 속살이 있다는 거 정도는 보이죠. 왜냐하면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제 눈에는 고작해야 씨하고 속살이 보이는데, 시인들은 어떻게 대추 안에 있지도 않은 태풍을 보고 천둥을 보고 벼락을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대단히 궁금했기 때문에 시인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게 됐죠. 그분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온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의 이름은 일체화라는 겁니다. 내가 대추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체화라는 단어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경영의 세계에서는 어디까지 가봤냐 하면 역지사지까지 가봤어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내 입장에서 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역지사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들을 보니까 역지사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참 더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요. 저 벽이 될 때까지, 저 천장이 될 때까지, 하늘이 될 때까지,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꽃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침내는 대추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대추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요, 우리 민간인 중에는 한 번도 대추가 되어본 적이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시인들의 상상력을 이용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내가 그것이 되는 일체화를 잘 이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1년 전인 작년 3월 1일 제 친한 친구들과 1박 2일로 골프를 치러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되는 춘내 불사춘을 상징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골프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 휴게실에 갔더니 그날 골프장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뜨끈뜨끈한 붕어빵을 공짜로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붕어빵을 만나서 이 뜨끈뜨끈한 걸 먹었더니 속이 탁 풀렸습니다. 너무 순간 행복해졌죠. 그래서 하나를 더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앞사람 어깨 너머로 보니까 앞에서 아주머니께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저하고 붕어빵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가 시뻘건 불로 막 지지고 있는데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걔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참고 있냐? 그랬더니 걔가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마침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옮겨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붕어빵이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붕어빵. 아 뜨거. 빨간 불꽃이 숨을 멈추게 하고 뜨거운 쇠가 온몸을 지져도 붕어빵 한 마리는 이빨 악물고 참는다. 왜 참니? 왜 참니?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한 답변은 한 입 위로되고 한 조각 희망되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역시 오늘 오신 관객들은 수준이 높으시군요. 이 어려운 시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말이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어쭈구리 뭐 제법인걸 뭐 시인이 다 됐네 이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들어간 제 눈에 비친 붕어빵의 마음은 한 입 위로되고 싶고 한 조각 희망되고 싶은 게 제 눈에 비친 붕어빵의 마음이라 옮겨 적었는데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시를 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한테 통찰이 한 줄기 딱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시라는 건 없구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물의 마음을 보는 것이 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시인들의 상상력을 이용하려면 먼저 내가 그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되어서 사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두 번째 이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는 사물의 마음을 보고 거기다가 새 마음을 담는 마음 학교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체화가 남죠. 사물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것을 뭐 만들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1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립 끝에 연습을, 사물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갈 수 없겠다는 걸 알고 한두 가지 연습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우편함인데요, 아파트에 보통 이렇게 공동주택에 있죠. 이 우편함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수선하죠. 우편함의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우편함이 돼야 돼요. 내가 우편함이 된다는 방법은 제가 이걸 아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내가 우편함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내가 우편함이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몽땅 가지고 들어가서 우편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을 통해서 우편함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장석주 선생님이 대추의 인생 속에 있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본 것처럼 내 인생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우편함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우편함이 처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생활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 말고 더 깔끔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우편함 아닐까요? 그래서 이 어느 회사에서 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뭐냐? 지금 이 우편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편함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했죠. 한 10개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을 뽑은 것을 골랐는데 뭐가 뽑혔냐면요, 이게 뽑혔어요. 토하고 싶다. 시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 토하고 싶을까? 지나간 세월을 다 잊고 싶어서, 토하면 이뤄질까 싶어서. 두 번째, 어떻게 토하고 싶을까? 우액 다 토하고 싶다는 거죠. 또 무엇을 토하고 싶냐? 아까 우편함에 보면 주로 카드 청구서들이 꽂혀 있었어요. 카드빚 많았던 지난 날을 다 토해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걸 연결했더니 이렇게 되었었어요. 우편함, 잊고 싶다, 너를 잊고 싶어. 우액 토해내며 잊고 싶다. 카드빚에 허덕이며 후회 많던 지난 날을.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팀은 마지막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을 뭘로 바꿨냐면 25일. 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편함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되어서 걔가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우편함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연습은 이 그림 속에 지하철인데요, 한가운데 빨간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막 시가 써진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체화가 돼서 사물의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저 우편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우편함이 처해 있는 건 벽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30cm 정도 지상에 또 깨금발을 들고 있죠. 뒤에서 누가 목을 딱 고정해 있어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가도 안 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갖고 가서 여러분이 소화기가 되어보세요. 지금 소화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일까요? 빨간 옷은 이제 너무 지겹다. 이제 봄이 왔으니 난 노란 옷으로 좀 바꿔주라. 이런 얘기도 있고, 나도 이제 고향에 가서 친구들하고 친척들 만나고 싶으니 제발 휴가 5일만 주라. 또 나도 이제 앉아서 근무하거나 누워서 근무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의 소화기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화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쓰임받게 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나가야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하지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소화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고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가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마음이 소화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소화기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소화기의 마음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과연 이런 소화기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화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사실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현관문 열고 아파트니까 들어가면 신발장 맞은편에 빨간 소화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소화기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냐면 주방에, 가스레인지 옆에, 거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 있어야 되죠. 또 중요한 사람들과 재산이 있는 안방이나 거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소화기는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왜일까요? 왜냐하면 소화기의 외모가 거실로 가기엔 좀 딸려요. 요즘 주방이 인테리어의 중심인데 주방에 갖다 놓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이 새로운 소화기의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소화기의 마음을 봤더니 오늘도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소녀의 기도 모양의 소화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소녀의 기도 모양의 조각상인데 알고 보면 소화기라는 거죠. 또 우리 박인, 요즘 한국의 여자 프로골프가 세계 챔피언인데 딱 골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수인데 알고 보면 소화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인테리어 소화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또 가스레인지 옆에는 뽀로로 같은 예쁜 미니 소화기 또는 헬로키티 모양의 미니 소화기가 있으면 제가 몇 년 전에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붙었어요. 그때 소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행주를 가지고 막 불을 끓여다가 행주에 불이 또 붙었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제 예쁜 미니 소화기가 가스레인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 팀이 찾아낸 새로운 소화기의 카테고리는 인테리어 소화기와 미니 소화기예요. 그래서 소화기 만드는 분한테 이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걸 자기가 써도 되겠냐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했어요. 이제 곧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쁜 미니 소화기가 이 가스레인지 옆에 이제 두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소화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100년 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카테고리 인테리어 소화기나 미니 소화기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소화기의 마음을 본 덕분입니다. 그죠? 이처럼 시인들의 방법을 보면 감성의 끝, 상상력의 끝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감성의 끝, 상상력의 끝은 어디냐 하면 내가 그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이 되어서 걔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성적인 것은 없으며 그 위치는 아무도 서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거기 서보면 세계에서 그 자리엔 처음 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사물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는 시가 있는 촉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만난 남다른 인생을 사는 법이었습니다. 이상 감성의 끝에 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시인들의 창조법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